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융단폭격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쪼개지거나 손학규 대표가 쫓겨나거나 아무튼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모습은 아무리 좋게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자, 손학규 대표의 고집, 나는 나갈 수 없다, 버티기, 이것 때문에 오신환 원내대표 또는 유승민 안철수계와 대판 싸웠는데 결국 결론이 뭐였습니까?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봉합됐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혁신위원장이 사퇴해버렸습니다. 주대환 혁신위원장입니다. 주대환 혁신위원장은 손학규 사람입니다. 손학규의 복심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표결에 따라서 안을 만들었는데 이 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손학규 대표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안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손학규 지도부의 신임을 묻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을 채택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안을 혁신위원회가 표결로 채택하느냐 마느냐까지도 싸움을 했습니다. 이 안도 따로 표결을 해서 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학규 지도부 신임을 묻는 여론조사 안을 확정했는데 이게 확정되자 못 받아들이겠다고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린 겁니다. 정말 이거 콩가루 집안 중에서도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데서. 자, 지금 손학규 대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부터 손학규 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에 가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손학규 대표는 버텼습니다. 계속해서. 손학규 대표의 모습을 보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안철수계는 반발합니다. 그렇지만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당권파, 손학규파는 정치가 아주 단수가 높습니다. 좀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버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가 만든 이 혁신위 안이 이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주대환 혁신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에서 계파 갈등이 재현됐다.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조종해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들에 대해서 규탄한다. 그러면서 사퇴했습니다. 혁신위원 중 절반이 당의 미래 비전을 내놓지 않고 계속 손학규 퇴진만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주대환 위원장은 손학규 대표의 측근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검은 세력, 아마도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안철수계, 유승민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이때 손학규 대표는 울산 당원 간담회 행사에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낙심한 주 위원장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말렸지만 제가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이에 사퇴 발표를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 혁신위원회는 전날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비전 공청회를 하자, 손학규 퇴 재심을 묻는 국민당원 여론조사를 하자, 최종 평가로 이루어지는 혁신안 3단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언론에 발표하기도 전에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나와버린 겁니다. 자, 혁신위원은 모두 9명인데 이 중 5명이 찬성해서 이 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든 안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박차고 나와버린 겁니다. 정말 추한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바른미래당의 어느 계파를 지지하고 할 생각도 없지만 적어도 절차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바른미래당의 앞날이 불보듯 뻔합니다. 자, 주대환 위원장과 반대 입장을 가진 바른미래당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은 10분 뒤에 바로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혁신위 전원이
현 지도체제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분명하게 있었다. 주 위원장 개인의 거취 표명으로 치부하고 혁신위는 전날 의결한 이 혁신안을 고세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김소연 혁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안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역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주대반 위원장은 사퇴했지만 남아있는 혁신위원들은 당초 계획대로 12일 날 최고위원회에 해당 혁신안을 안건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또 싸우겠죠. 자, 최고위원회에서 표결을 한다고 칩시다. 지금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손학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가 아예 이 안건을 위원장이니까, 회의의 위원장이니까 안건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른미래당은 시끄러워지겠죠. 이럴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 그냥 깨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렇게 충돌하다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열흘 만에 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주위원장의 돌출 행동으로 당 혁신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자 인선 문제를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주위원장이 나갔지만 후임자를 뽑아서 계속해서 혁신위원회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혁신위원회는 분명히 손학규 대표 지도부의 퇴진을 여론조사로 물어보자 하겠지요. 그러면 손학규가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또 어떤 수를 들고 나올지 지켜봅시다. 그렇지만 사실상 손학규는 불신임 당한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조차 혁신위원장의 사태로 거의 비상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민주평화당도 내부적으로 쪼개지기 직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양당이, 거대 양당이 힘이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간에 낀 3당 4당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은 어떤 구도로 치러질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바른미래당도 쪼개지고 민주평화당도 쪼개지고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저 무능함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순간 바른미래당의 앞날이 보수정당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성호의 융단폭격, 오늘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앞날이 암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